안녕하세요. 마음자취방입니다. 와. 세상이 좀 너무 좀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저희가 이제 사우나에 있는 기분인데 온천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땀을 좀 시원하게 빼보려고 이렇게 온천복을 좀 입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9월인데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여름이라서 더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에 좀 화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화를 소화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자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그 화를 이렇게 남한테 전가하기도 하고 아무튼 화를 표현을 못하는 요즘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가 좀 화로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났던 사례 같은 거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뭐 엄마 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분들 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갤러리 같은 데 올라온 글이랑도 좀 비슷해요. 내용이 대충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먹을 거를 갖다 주신다. 막 10인분, 15인분 막 이렇게 갖다 줬을 때 너무 짜증 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도 아니야 맛있게 먹어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안 할게 하면서 또 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해주면서 이건 그냥 좋은 거야 난 안 좋은데? 라고 말하면 아니야 좋은 거야 너한테 필요해 라고 그렇게 사람 말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열었었는데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정말 다른 얘기를 들을 때 거기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나는 화 안 났고 사실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화 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 있는데 그거가 나는 화가 안 나는데 니만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마음 분야에 사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일단 좋다. 화가 없는 게 이제 좀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런 생각 속에서 화를 안 내고 계속 실실 웃죠.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존나 화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왜 그러실까요? 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뭐 이런 어떤 계속 어떤 예의를 차리면서 어떤 정중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한테 화를 넘기고 상대는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게 뭐 마음 이런 쪽에서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 같이 일하던 저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약간 평소에 되게 온화하고 이렇게 좀 밝은 느낌으로 이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랑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때 보면은 제가 화가 나는 상황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분이 지각을 엄청 한다든지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그거를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좀 세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침착하고 정돈된 말로 아 그래 내가 일단 좀 늦은 거는 미안한데 나한테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는 절대 화를 안 내는 그런 사람이 돼 있고 화를 내는 건 일단 안 좋은 거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으면 그래서 어쨌든 화가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 진 거고 잘못이었죠. 너 화냈네? 야 이게 화낼 상황이야? 갑자기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제일 화가 더 나는 상황은 화내지 마라고 할 때가 진짜 존나 빡시죠. 화내지 마, 왜 화를 내? 화는 내지 마. 이게 어떻게 화낼 상황이야? 약간 이러면서 진규님이 화를 이제 엄마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엄마한테 어릴 때 교육받을 때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뭐 이런. 아니,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네. 가끔 빡칠 때. 이중공격. 근데 저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근 일인데 초등학생 둘이 싸웠어요. 학생들끼리 진짜 뭐 치고 먹고 서서 피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싸움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애들은 빠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어머님들이 나오셔. 학원에 매우 흥분한 채로 전화하셔가지고 아 이거 학폭이다. 그래서 엄청 흥분하셔가지고 막 난리를 피시거든요. 애들은 빠지고.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싸우지 말라 그랬고 화내지 말라고 했다. 싸우면 뭐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싸우는 결과가 된 건데 실제적으로는 과연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럼 언제 엄마가 대신 싸워준다는 거는 얘를 뭐 지킨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얘가 화내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본인이 지금 대신 뺏어와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만약에 군대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일 생기면 화 안 내고 엄마가 군대로 들어와가지고 요즘에 실제로 군대로 전화하기도 한다면서 맞죠. 우리 애 뭐 어떠고 저고 그럼 과연 언제까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애의 그 화내는 능력 화내면 안 돼 이걸 윤리적으로 이제 억압을 하면서 본인이 대신 나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애를 점점 무력하고 열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이 사우나에 있듯이 이 열기를 생각해 보면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어떤 맘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양육에 미쳐 있는 시대다 저희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세월호니 맘충이니 어떤 시대적인 문화가 뭐 다들 다 챙겨주고 엄마가 아이를 다 챙겨주고 실제 엄마가 아이들 아니더라도 엄마처럼 뭐 상담사든 뭐든 다 사람들을 챙겨주고 우리가 지켜줄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독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는 뭐 하고 싶니 아니면은 너의 힘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걸어가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하고 너의 길을 정해주고 사실은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독재하는 속에서 애는 무력해지고 그 무력해지고 독재당하는 속에서 난 화를 내면은 이제 뭐 사실 뭐 부모한테 화내면 안 된다는 율법도 굉장히 강력하고 호 새끼가 되죠. 화내면 화를 내면 엄마 씨발 이러면은 이제 이중 공격으로 화내면 안 된다. 화내는 건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계속 아이를 무력하게 만들고 양육자로서의 자기의 그 포지션만 강화시키려는 이 문화가 엄청나게 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싸움을 이제 엄마가 다 책임져주는 이런 형태로 맘충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근데 뭐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뭐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엄마만 믿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대학을 보내줄 수가 있어, 아니면은 뭐 취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엄마가 다 하겠다는 그 속에서 무력하게 자라서 이제 오히려 성인이 돼서 나갔을 때 실제로 그 너무나 큰 무력함 속에서 더욱더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압박을 쫓기는 문제로 오히려 나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병신이 돼 있으니까 엄마 밑에서 계속 엄마 우쭈쭈 하면서 의지하고 있다가 사실 엄마가 책임 못 져주는데 난 계속 의지 모드니까 그래서 더 나는 병신이 되고 이 병신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주의가 생긴 것 같아요. 나 능력을 존나 해서 돈을 존나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인기가 존나 많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책임져줬다는 그 속에서 무력해졌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 속에서 사실은 20대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엄마에 대한. 그렇죠.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서 나오는 이제 화를 이제 사실 이제 엄마는 굉장히 신성시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엄마가 신이죠 현재. 화를 못 내고 그 화를 마치 이 제도권이 문제다, 이 제도권이 문제라서 내가 무력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상한 비제도권 방식 아니면은 쇼컷으로 인기를 얻는 방식으로 그런 거를 돌파하려고 하고 사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밑에서 병신이 돼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만큼 그게 큰 사람만큼 더 많은 능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뭐 능력을 쌓아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씨발 나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 월 700, 막 1000 이렇게 벌어도 부족한 것 같아. 아 나 뭘 해도 부족한다 이러니까 아 씨발 나는 그럼 인기를 얻어서 씨발 한 방에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계속 사람들이 능력을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데 근데 그 게임인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만렙이 있어야 이제 그 게임을 그만하는데 아무리 레벨업을 해도 기준이 사실은 엄마가 만족해야 될 때까지인데 그 엄마는 신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레벨업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이제 능력이 좋아요. 사업도 하고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소주 한잔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엄마 생각이 났는지 엄마는 잘 본인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머니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지금 용돈 10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1억 벌어가지고 용돈 3천씩 드려야 되고 제가 저 강남의 아파트 1년에 한 채씩 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대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왜 그래 할 수 있어 준현아 이러면서 엄마는 너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름이 끼친 게 그럼 마치 한 달에 3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지금 빚쟁이였던 거 아니 지금 친구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거를 실제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고 저는 그게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인 친구도 얘 친구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존재고 레벨업을 도대체 지금 한 15 정도 되는데 뭐 몇 가지 올리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나 도저히.
이 친구는 계속 만약에 그 어머니의 시선 속에 있으면 얘는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레벨업만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양육자라는 것이 사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신적 위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자, 관리하는 자. 그래서 뭐 소위 이제 뭐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혹은 이제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 어떤 그 신적인 전능감을 도취된다고 하는데 이 어떤 신적인 전능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양육을 하는 거고 그 양육자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어떤 그 성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엄마 신 아닌데 우리 엄마 불쌍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불쌍하다는 게 이제 굉장한 통제 방식이죠. 맞아.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어요. 엄마한테 화를 못 내고 엄마한테 늘 죄송하고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늘 엄마한테 어떤 죄송하고 뭔가 더 해드려야 되고 더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 취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엄마들이 어떤 주무실 때 뭐 통장 같은 거 한번 열어보면은 뭐돈 사실 충분히 자기 노후 관리할 만큼 있고 다 관리되어 있어요. 저만 봐도 우리 엄마가 저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우리 엄마가 저보다 훨씬 많고 얼마나 많으세요? 엄청 많은데? 집도 있고 뭐 돈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다들 뭐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합니다. 제가 불쌍하죠. 대신 저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일단 부모님 불쌍한 건 굉장히 큰 착각,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신적인 위치라는 게 우리가 엄마 부모님 욕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건 뭐냐면 욕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불쌍함이라는 게 꽤 좋은 권력의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약한 게 뭔가 권력이 됐다라는 거 약간 비슷한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다들 레벨업에 미쳐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레벨업을 한다 돈을 빨리 벌고 뭔가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 뭐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멈추면 안 되고 여기 다 미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뭐 자기 개발 유튜버들도 진짜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코인이나 이런 걸로 1억 천금을 꿈꾸는 것도 사실은 답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경로로는 그래서 자꾸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리한 짓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쇼컷으로 가든 뭐 사기를 치든 빠르게 성공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느끼는 실체가 사실은 그 느끼게 하는 게 무슨 사회적 기준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욕망인 거죠. 사실은 빠르게 성공해야 되고 레벨업 해야 된다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쫓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인기가 많아져야 되고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되고 한다는 요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사회의 어떤 요구도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엄마의 욕망이다. 그래서 그런 그 엄마의 욕망에 쫓겨서 아까 말한 뭐 쇼컷으로 인기를 얻고 뭐 유튜브를 하고 인스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의 인기를 얻는 방식이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엄마들한테 인기를 얻는 방식인 거죠. 마치 아양 떨고 막.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엄마가 이제 자기 무력하게 하고 힘을 없으니까 이제 더 많은 엄마들한테 엄마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엄마들 저를 밀어주세요. 엄마들 저 사랑해주세요. 라고 아양 떨듯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또 돈을 벌면 이제 또 엄마한테 또 효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회의 화의 출발점이었던 그 엄마에 대한 화는 아무데도 이제 가지 않고 엄마는 다시 한번 신성시되는 방향으로 계속 돈이 돌리는 것 이제 같아요. 엄마한테 가죠. 또 그분 엄마한테. 엄마는 또 강화되죠. 근데 징그님 하는 거 보니까 드래곤볼 만화에서 원기옥 쓰는 거 생각나는데 이게 존나 이렇게 세상에 힘을 주세요 이게 완전 엄마들 힘이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완전 모기옥 아닙니까? 원기옥 앞에 원자 빼고 모자로 바꾸면 모기옥인데 진짜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인기를 얻기 필요한 거라면 우리도 한번 모기옥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저희도 일어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모기야! 병신같네. 근데 진짜 보면 요즘에 아까 엄마한테 아양 떤다라는 말 이어가고 단톡방이나 뭔가 여럿이 있을 때 그 이렇게 말투들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뭐 했어 용 뭐 눈물 말해서 뭐염뭐용 넷 뭐 눈물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막 용자 막 영자 쓰면서 막 이렇게 해서 엄마 앞에서 아양 떠는 게 그 이유가 사실은 엄마한테 엄청 쫄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사실은 엄마라는 걸로 엄마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 그 본질적인 핵심을 연결하면 사실은 엄마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계속 그 앞에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릴까 봐.
엄마가 없으면 나는 죽어. 약간 이게 엄마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엄마 앞에서 계속 아양을 떨면서 비굴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게 되는 거죠. 엄마 뭐 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나는 거고, 결국 화를 계속 내고 계속 능력주의로 뭐 상승하고 뭐 나아가고자 하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엄마한테 쫄아 있다, 엄마가 너무 무섭다, 이 사실이 사실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까, 소외되어 있고 계속 그 핵심은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엄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아, 이게 깔려 있으니까 능력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누가 봐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다시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무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100렙, 1000렙 이렇게 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화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유튜브나 뭐 어디서 연예인이든 결국은 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일단 많이 번다. 그리고 다들 보면은 어떤 좀 착한 아들 같은, 말 예쁘게 하고 정중하게 하고 착한 아들 같은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프로이트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반동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동 형성은 이제 너무 무섭고 나를 진짜 죽일 것 같은 사람한테 도저히 화를 못 낼 때 그 반대로 그 사람을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싫어하는 건 아까 반동 형성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대중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서 쫄고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 맥락 그대로 대중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은 대중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대중한테 가장 쫄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난 너희를 위해 사고 있어, 너네를 사랑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대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실제로 요새 그 뭐 유튜브니 뭐 인스타니 이런 데서 인기 많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 하는 거는 사기인데, 그 사기가 어떤 건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인기와 이 사기술이 얼마나 지금 만행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이분들 막 보면은 뭐 책을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캐치해서 이렇게 하면 인생이랑 사업 다 성공한다 라고 이제 하면서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분들, 이 유튜버분들이 실제로 돈을 벌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이 비법들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살면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처럼 살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환상을 팔고 있는 거죠.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돈 번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능력이 있다, 그 환상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게 좀 이분들의 돈을 벌게 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그 방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방법으로 성공한 척 해가지고 그 척으로써 돈을 빨아들여서 성공했다는 그 말이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척한 걸로 돈을 빨아들여서 네네네. 성공했으니까 네. 사기인 거고. 예. 여기서 그 환상을 판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엄마한테 화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양육 과정에서 엄마한테 느낀 그 환상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엄마가 나한테 다 지켜주고 뭐 이럴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환상에 안 맞아서 그 환상 때문에 화가 났다고 사실 볼 수 있는데,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애들만 엄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엄마도 애들한테 환상 때문에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인기 있는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찐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뭐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엄청난 환상으로 우리 애는 엄청 뭐 똑똑하고 뭐 말도 잘 듣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훌륭한 아이일 거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속에서 화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결국 보면은 엄마에 대한 엄청난 환상,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다라는 환상, 그리고 아이가 엄청난 아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환상. 그러니까 이 양육관계에서의 그 환상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걔 찐따였던 애들은 결국 엄마가 걔한테 가졌던 환상이 존나 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환상이 너무 크니까 계속 너는 이게 더 해야지 하니까 더 억눌리고 병신되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고 사기치고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가 체크해야 될 게, 이렇게 억눌리고 이제 병신이 됐다가 사기를 쳐서 돈 번 사람들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선한 얼굴, 뭔가 약한 느낌, 그러면서 뭔가 착한 애가 뭔가 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약간 올바르게 자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풍기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게 페이크에 페이크를 더 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기꾼들은 약간 진짜 좀 비열하고 약간 내 이득만 취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실제 사기꾼들의 인상을 보면 누가 그렇게 비열하게 대놓고 생겼으면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이라고 경계하지. 착하고 막 미소 짓고 아 이거 다 고객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등쳐먹고 사기 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대사기 시대 같아요. 대사기 시대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서로 등쳐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등칠지 모르니까 다들 굉장히 경계하고 사람을 못 믿고 화가 나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냥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 약간 뭐 이렇게 선뜻 얘기하는 사람들 봤을 때 괜히 거부감 들고 좀 불편한 느낌 드는데 그게 약간 아, 저 새끼가 나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사실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믿음이 안 가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 누가 날 도와주지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모기용 모아가지고 누가 날 도와줘 했는데 이제 또 안 도와주니까 그럼 또 더 화가 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되게 철저하게 고립돼서 외로운 상태인 거죠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 자취방 채널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뭐 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자기개발 강사처럼 뭐 그렇게 또 우리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뭐 또 부부 관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이 사막 속에서 고립된 우리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거는 단순하죠. 그냥 저희 뭐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말할 수 없다고 느꼈던 걸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거. 그게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싫을 때는 엄마 씨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진짜 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엄마가 싫고 미울 때는 엄마 씨발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자기 말을 하는 거를 잊어버린 것 같고 그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짜여진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역으로만 살아가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자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맡은 역할 내에서 해야 되는 말만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화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환상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가속화시키는 게 그런 환상파리들이죠. 자기계발 강사들, 인스타그램 도덕주의자들.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뭐 이제 요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뭐 유튜버들 다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뭐 씨발 나 저처럼 하면은 뭐 1억 법니다. 저처럼 하면은 뭐 마음 다 해결됩니다. 뭐 이런 개지랄들을 떨면서 스승 역할을 먹고 실제로 파는 거는 대부분 전문성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그런 말로 돈을 벌고 결국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면은 뭐가 내가 되나? 라는 환상을 계속 팔고 있는데 이런 환상들이 굉장히 난무한 시대 속에서 그런 스토리에 오히려 저희를 잃어가면서 정작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규시발 병신 같은데 저건 쓰레기 같은데 엄마 개새끼네 뭐 이런 얘기는 오히려 못하는 이런 굉장히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또 다른 스승, 또 다른 뭐 환상으로 저희처럼 성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개새끼들을 다 이 땅에서 쳐 박아버린 다음에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정직하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정직하게 솔직한 얘기자 하자 약간 이런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이 환상 속에 있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아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약간 좀 화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요? 말씀이 중에 진근님이 굉장히 다 저는 사기꾼을 쳐 죽이자 좀 굉장히 공감해서 있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살려주시려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정적이 흐르고 약간 클로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약간 아무도 말이 없어서 약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잘못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현래님은 여기를 돌보는 엄마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왜 그게 엄마 같은 거지? 약간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다 뭔가 얘기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제 할 만큼 다 한 것 같으니까 약간 이제 클로징하고 이제 끝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에 한 건데 어떤 뭐 하고 싶은 말 더 있으셨어요? 그 클로징을 현래님이 안 하시면은 뭐 저희가 이렇게 클로징 못 할 것 같으셨어요? 현래님이 자꾸 이거 상황 이렇게 막
그 정리를 하려고 하시고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거든요. 저희 화 났어요. 인정하는데 준규님은 좀 어떠세요? 현리님? 존나 짜증나는 거. 무슨 존나 사람을 개우자듯이 관리하듯이 무슨 지가 무슨 관리장으로 무슨 자리방임을 하려니까 욕보여 죽겠어요 지금. 아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요, 두 분 다. 근데 두 분이 아직 마음 공부가 그렇게 하신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아직 좀 미숙하신 것 같은데 뭐 필요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자로서 보기에 사실 뭐 말은 안 했지만 뭐 화 얘기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뭔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화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소화가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두 분이 계속 화가 나셨다가 하시면 그 화의 좀 그 온전함 같은 거를 좀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화가 우리를 도와주고 약간 그런 건데 두 분들이 계속 거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만나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안 되겠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집단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화가 많이 나 계신 분들이고 그거를 이제 자기 이성이랑 머리로 누르려고 하면서 자꾸 주변을 더 화나게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화로 시작했고 저희가 근데 그 화나 있는 이유가 지금 엄마 때문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망각돼서 능력주의로 빠지고 또 이제 그게 어떤 숏컷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개발 사기꾼들과도 연결이 되고 이런 걸 쭉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화가 지금 전 세계적 저희 사회뿐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 원인은 사실 양육의 환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육의 환상 때문에 저희가 다 화가 나 있고 그 환상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못하게 그게 봉쇄당하는 거죠. 그럼 봉쇄당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화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마치 저희가 더우면 땀 흘려서 이렇게 지금 찜질복 입고 있듯이 화도 이렇게 흘려 보내질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 근데 이제 그게 봉쇄돼 있어서 이 화가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가셔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엄마 씨발! 뭐 이런다든지. 네. 그게 좀 힘들면 방에서 문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셔도 좋고 저희 마음 자취방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했던 그런 현실들을 좀 같이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 채널이 개설이 된 거고 할 수 없었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끝났으니까 그래도 할 수 없었던 말을 좀 해보죠. 찍으면서 엄마 눈치 존나 보였어. 진짜 혼날까봐. 근데 나는 아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저는 이거 학원 학부모님들 보시면 좀 문제될까 못 견뎠어요. 나는 아까 그 얘기를 중간에 끼울까 말까 하다 못했던 말이 그래서 엄마를 샷건으로 쏘지 마세요라는 말을 왠지 좀 쏘는 사람 생길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될 것 같다 생각. 아니 솔직히 엄마도 나를 샷건으로 쏘고 싶었다면 좀 공평하죠. 어릴 때 낳는데 같이 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싫었다고 나를 키울 때 근데 엄마도 이제 그걸 눌렀던 것 같고 근데 어릴 때 막 저도 3살 때 제가 똥 싼 거 자다 똥 싸가지고 기저귀도 뗐는데 그거 씻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샷건으로 엄마 쏘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